지금부터 CAD 작도를 위한 방법 및 순서에 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파일은 여러분에게 이미 밴드를 통해 나눠드린 도면폼.dwg 파일입니다. 이 파일을 여시면 위와 같은 도면이 그려져 있음을 아실 수 있으십니다. 이 도면을 나눠드린 이유는 기본 설정을 다 제가 해놓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도면에서 작도를 하시면 레이어라든지 글씨, 치수 등을 통일되게 작도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파일을 여셔서 이곳에서 작도를 하시고 글씨 등은 이 파일에 있는 글씨를 복사, 더블 클릭하여 수정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레이어 설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레이어는 도면층이라고 하는데요. 각각의 레이어는 투명한 종이에 인쇄된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투명 종이에 그린 그림을 여러 개 겹쳐 놓으면 보기에는 한 개의 그림으로 보여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 한 개를 빼면 빠진 채로 그림이 인식됩니다. 도면층 설정을 통하여 빠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이 파일에는 도면층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0번 레이어부터 센터, 디멘션, 해치, 월, 모든 레이어를 설정해 놓았습니다. 설정에 따라 색깔이 다른데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밴드를 통하여 CTB 파일을 보내드렸습니다. 그 CTB 파일은 출력물의 농도를 조절합니다. 여러분은 이 레이어 작업을 통해서 빠른 수정과 작도를 하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 도면에서 이 붉은색 중심선은 센터 레이어입니다. 제가 센터 레이어를 꺼 보겠습니다. 센터 레이어를 끄면 이렇게 벽체선과 창문 같은 윈도우, 디멘션 같은 선만 남습니다. 만약에 제가 센터 레이어를 다시 키면 이렇게 센터가 다시 나타나고, 만약에 내가 창문 등을 수정을 해야 된다, 창문이 없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윈도우 레이어를 꺼서 스트레치 등을 활용해서 수정을 해도 좋고, 아니면 내가 작도를 했는데 이 창문 부분을 다 없애버리고 싶다, 아니면 창문 부분만 남겨버리고 싶다, 그럴 때도 레이어를 잠궈서 다른 것들을 지우면 다 지워지는데 지금 윈도우 레이어는 지워지지 않고 있죠. 이런 식으로 레이어를 활용한 작도를 하시면 훨씬 더 빠른 작도가 가능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거는 레이어 전체, 제가 지금 여러분께 드린 도면에 설정되어 있는 레이어들입니다. 그럼 이 레이어는 어느 곳에 어떤 것을 사용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써놓은 것과 같이 센터 레이어, COL은 콘크리트 벽체, COR은 코어, DIM은 치수 등을 표현합니다. FIN 피니시 라인은 마감선 파란색으로 표현하고요. 가구, 해치, 조경 등을 이 레이어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도면폼, 대지경계, 글씨 등에 대해서도 설정해 놓았는데요. 교수님이 지금 제안하는 레이어들은 일반적으로 쓰는 경우를 제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아보기 쉽게 레이어 이름을 설정해서 다른 것으로 사용을 해도 됩니다. 단, 같은 특성을 가진 것들은 같은 레이어를 통해서 작업을 해 주어야 나중에 레이어를 껐다 켰다 하는 과정을 통해서 작업을 빨리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다음은 사이트 가져오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밴드를 통해 여러분에게 사이트 파일을 나눠 드렸습니다. 파일 열기 하셔서
사이트 2020 여시면 우리 이렇게 부천대학교 주변 전체가 나오는 사이트가 도면이 있고, 요 지금 1, 2, 3, 4가 있는 도면이 있고, 우리 지금 여러분 대상지만 따로 있는 사이트도 있어요. 그래서 내 것만 선택해서 갖고 오시면 되겠죠.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자, 컨트롤 C 눌러서 내 대상지 선택해서 엔터를 치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죠. 그러면은 도면 폼으로 들어가서 제가 여기서 작업해 달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도면 레이어를 다 써야 되기 때문에 도면 폼으로 들어가서 컨트롤 V 해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컨트롤 V 해서 내 땅과 방위표가 있는 도면이 왔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준 이 도면 폼은 요거는 100분의 1을 기준으로 작도가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도면에 도면 폼을 씌우겠다. 그러면은 카피 도면 폼을 카피해서 스케일 도면 폼을 2배로 튀기면 요게 200분의 1일 때 도면 폼이 되는 거예요. 요거를 가져다가 갖다 놓으면 여러분들 출력할 때 200분의 1로 작도를 하실 수 있고요. 이제 대상지 2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긴데, 가로 방향으로 긴데, 우리가 도면 폼도 가로 방향으로 기니까 얘를 복사해서, 자, 로테이트 눕히면, 자, 눕힐 때 주의사항이 요 방위표가 같이 눕혀져야겠죠. 눕혀서 도면 폼을 집어 넣으면 더 꽉 차게 도면을 그릴 수 있겠죠. 뭐 사실 얘 가로로 놓나 세로로 놓나 비율은 똑같은데 보기가 좀 편할 뿐이에요. 근데 내가 보기에 이 가로로 놓는 게 더 편하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이렇게 도면 폼 씌워서 쓰시면 돼요. 그럼 도면 폼 씌우면 이제 주변을 조금 정리를 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도면 폼을 가운데다 놓을 것 같으면 주변에 있는 쓸데없는 선들 약간 지워주고, 도면 폼을 이렇게 도면이 가운데로 오도록 도면 폼을 위치시키고, 우리가 사실 내 땅 이외에 다른 것들은 불필요한 것들이니까 지워서 없애버리면 됩니다. 없애버리면 좀 더 내 건물만 좀, 내 땅만 돋보이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도면 폼을 이제 요거는 제가 대지선만 놔두고 나머지 선들 지웠는데, 이렇게 해서 본인 대지에 땅만 이렇게 놔두세요. 이렇게 놔둔 상태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수님이 사이트 2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이유는 많은 친구들이 요거기 때문에 하는 건데, 다른 친구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얘가 2배로 커졌으니까 글씨 쓰고 나머지 설정도 그대로 복사해 와서 스케일로 2배를 띄워 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도면 타이틀 복사해서 지상 1층 평면도 혹은 뭐 배치도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스케일은 200대 1 이렇게 고치면 되겠죠. 글씨 쓰고 싶으면 이미 200분의 1로 키워놨으니까 이쪽에 있는 건 100분의 1이잖아요. 자, 이렇게 화면 같이 보면 요건 100분의 1이고 요건 200분의 1이잖아요. 글씨 쓸 때도 예를 들어서 뭐 근린생활시설이다. 근린생활시설 아니지만 요거 이렇게 가져가서 복사해서 뭐 대상지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도면 작도를 위해서 교수님은 조금 정리를 할게요. 우리 친구들도 같이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대지 면적 863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알아야 하지만 내 도면 그리는 데에서는 조금 치워놓고 싶어서 교수님은 여기다가 이렇게 조그맣게 옮겨 놓을게요. 그 다음에 레이어 정리가 필요하다 그랬죠. 이 빨간색 선을 이렇게 눌러보면, 그러면 뭐 이렇게 레이어는 바이 레이어를 좀 바꿔 놓으시고, 색깔도 바이 레이어를 바꿔 놓으세요. 그리고 우리 사이트로 바꿉시다. 그러면 대지 외곽선이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도로선들인데, 도로선들은 내가 뭐 편하게
레이어 설정에서 뭐 로드 뭐 이렇게 해도 좋고, 교수님은 그냥 0번 레이어로 바꿔놓을게요. 그러면 이제 사이트가 됐고 도로가 표시돼 있고, 근데 원래 이제 사이트가 1.3선인데 여기 지금 안 보이네. 그럼 라인 타입 스케일을 조금 조정할게요. LTSCALE 라인 타입 스케일 해갖고 지금 100인데 안 보이면 1000, 안 보이면 10. 라인 타입 스케일을 1로 조절했더니 교수님이 이렇게 2.3선이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컴퓨터에 따라서 조절하기 나름이니까 한번 조절해 보시고 이렇게 대지의 형태를 만든 다음에 작도를 시작할 거예요. 자, 대지에 관해서 하기 전에 우리 면담 대면 수업할 때 우리 이미 대지안의 공지라던가 온라인 수업할 때도 많이 했죠.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띄어야 되는 거리 등을 했었는데, 우리 조금 전에 만들어 놓은 그 사이트에서 이 대지안의 공지를 적용을 해 볼 거예요. 자, 보시면 대지안의 공지가 우리의 용도는 지금 다 뭐 하고 있죠? 우리는 다 교육 업무시설, 교육 연구시설인데 교육 업무시설을 하고 있어서 여기에 다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기타 해서 1m 이상 대지안의 공지를 줘야 했어요. 그 다음에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는 여기서도 우리는 해당 사항이 없다. 그래서 기타에서 0.5m 이상을 띄워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 걸로 한번 적용을 해보자고요. 대지에다가. 자, 대지안의 공지 같은 경우는 도로의 건축선이 뭐죠? 그 도로하고 마주치는 요 선들, 여기에서는 1m를 띄우라고 돼 있었어요. 근데 인접대지 경계선 이곳에서는 0.5m를 띄우라고 돼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대지안의 공지를 적용을 해서 한번 해보겠다 이거죠. 자, 캐드에서 옵셋 하셔가지고 1m니까 1000이죠. 그래서 대지를 옵셋을 하면 이게 지금 대지안의 공지 규정인데, 지금 교수님이 익스플로드를 좀 했어요. 이게 P라인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요 선까지는 절대 침입하면 안 되는 선이에요. 근데 인접대지 경계선에서는 500만큼만, 인접대지 경계선은 500만큼만. 그러면 교수님은 또 요거를 익스플로드 해가지고 이렇게 지우면 좀 답답은 하지만 일단은 이렇게. 그러면 지금 요 빨간 선이 제한선이 된 거예요. 요게. 그러니까 요 선들이 빨간 선이 아니죠. 요 지금 안에 있는 요 선들이 대지 제한선이 됐어요. 그러면 제한선도 내가 알아야 되는 거니까 일단은 좀 P라인으로 묶을까요? P 에디트 들어가서 P라인으로 조금 만들어 주고, 그러면 일단 얘네들이 P라인이 되죠. 자, 그리고 요거를 레이어를 뭘로 바꿀까요? 뭐 우리 제한선이니까 일단은 그냥 눈에 띄게 ETC로 그냥 바꿔 놓을게요. 그러면 지금 이 주황색 제한선, 요 선 밖으로는 내 땅이지만 요 선 밖으로는 건물의 외벽의 마감선도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 작업할 때 어떻게 작업했냐, 대지안의 공지선만 띄워가지고 그냥 대충 1m 띄워갖고 수작업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캐드 할 때는 벽체 부분이 내가 그린 선보다 안으로 들어와야 되네요. 맞아요, 들어와야 돼요. 자, 이건 우리 반 친구가 지금 과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해서 보여주고 못해서 안 보여주고 이런 거 아니라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모든 다른 친구들도 똑같이 이렇게 했고 실수도 하기도 하고 잘하기도 해서 같이 한번 보자는 의미에서 하나를 좀 볼게요. 자, 지금 교수님이 초록색으로 대지 경계선을 이렇게 체크하고 있죠. 이 대지 같은 경우는 부천대의 위치가, 그러니까 부천대의 위치는 이쪽이에요. 이쪽 상부 쪽. 부천대의 위치는 이쪽이고, 도로는 이렇게 두 면, 이쪽 면이랑 이쪽 면 두 면이에요. 그러면 이 대지에서 대지안의 공지가 적용되는
건축선과 맞닿아 있는 곳은 이쪽 면이죠. 이렇게. 그러면 건축선에서 1m를 이격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건축선에서 1m를 이격한 어느 선? 우리 지금 캐드로 그린 거 말고 일단 여기서 이렇게 보면 요 선은 1m에 요거는 1m가 필요해요. 대지 안의 공지 때문에. 근데 인접대지 경계선에서는 0.5m 0.5m를 이격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친구는 인접대지 경계선이 이 대지는 좀 많은 대지니까 자, 인접대지 경계선은 0.5m. 자, 근데 우리 친구들 대부분이 지금 이 부분을 다 이렇게 인접대지 경계선 이격한 곳이랑 이렇게 맞닿아서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실제로 캐드로 그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가 지금 요 대지 경계선, 인접대지 경계선 어쨌거나 이 제한선 바깥으로는 벽체도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벽체의 마감선도. 그러면 안으로 지금 이 그려놓은 요 선보다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얼만큼 들어올까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제 수작업으로 이격선을 그려놓은 데에서 얼만큼 들어오는지를 얘기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설계도면을 그리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약속을 좀 해야 돼요. 우리가 설계를 할 때는 많은 변수가 있고 그 변수에 따라서 벽체 두께나 기둥 크기 등이 조건에 맞춰서 변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설계 수업을 하는 거지 실시도면을 그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몇 가지 약속을 하고 도면을 그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벽 두께 및 슬라브 두께, 이거는 지하벽 두께는 300에서 400 정도 두껍죠. 그 두꺼운 게 이제 옹벽이 이 대지에 압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토합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적으로 실시 설계에 좀 가깝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하벽 두께는 300에서 400 정도, 지상벽 두께는 200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콘크리트 벽을 기준으로 해서. 자, 근데 화장실 내부 칸막이 벽, 그 파티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화장실 자체에 예를 들면 옹벽을 제외하고 안에 뭐 장애인 화장실과 일반 화장실의 경계선 같은 거, 그런 경계벽 같은 화장실 칸막이 벽이나 그다음에 각 시설별 구분하는 내부 칸막이 같은 거 있죠? 그런 비내력 벽은 두께 100으로 그리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단면 섹션 끊을 때 바닥 슬라브 두께는 200으로 통일하도록 할게요. 자, 기둥 크기인데 여러분 전층에서 기둥이 다 나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기둥 크기는 최소 400에서 600 정도, 보통은 한 500에서 600 정도 잡아주면 충분할 것 같아요. 500에서 600에서 뭐 좀 길게 하면 500에서 800, 최대는 500에서 1200 정도로 작도를 하고요. 기둥 크기는 경관에 따라서 좌우되는데 그 경관은 제가 수업 시간에 잠깐 언급한 것처럼 뭐 8 곱하기 8, 뭐 8 곱하기 1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능하면 한 9m에서 12m 정도 사이에서 좀 끝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정도에서 좌우되니까 지금 내가 제시한 400에 600, 뭐 500에 600 뭐 이런 식으로 작도를 해서 경관을 교수님이 보고서 피드백을 따로 해줄 테니까 우선 먼저 제시한 크기대로 배치하도록 할게요. 배치할 때는 뭐를 중요시해야 된다? 지하의 주차도 중요시해야 되고 상부에 걸리는 게 없는지 이런 것도 좀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문이나 창 그릴 때는 문의 폭은 우리 수업할 때 얘기 다 했어요. 900. 우리가 자단위로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방화문이나 이런 데는 이제 장애인 관련해서 한 1000까지도 할 수 있으니까 900에서 1000 사이로 그리고, 창문의 폭은 시설에 따라서 본인 디자인에 따라서 바뀌겠지만 일반적으로는 300 단위로 369, 뭐 300, 600, 900, 1200, 1800 등등 이렇게 300 단위로 늘리고 줄이면서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문하고 창은 제가 기존에 이미 배포했어요. 밴드를 통해서 블록을 좀 드렸는데 그거를 활용해서 늘리고 줄이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단열재하고 마감선에 대한 건데, 아까 얘기했죠. 그 벽체가 얼만큼 들어와야 되냐. 그러면 우리가 이미 지금 벽체 200으로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린 선은 중심선이란 말이에요. 지금 단선으로 작업한 모든 선을 중심선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벽체선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100씩 200이 늘어나고, 거기에서 바깥으로 또 단열재 마감선이 필요한데, 단열재는 법적 규정이 있죠. 그래서 그거를 확인해서 적절한 것을 배치할 거예요. 근데 마감선은 마감재에 따라서 돌인지 판넬인지 뭐에 따라서 두께를 다르게 하는데, 우리는 설계 수업임을 감안해서 단열재 끝선이 마감선으로 그린 거라고 하겠습니다. 단열재 규정을 잠깐 보시면 우리는 중부 2지역에 해당되고요. 지금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구역 있죠.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우린 공동주택 외기 때문에 가등급은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는 135, 간접, 내단열할 때는 90, 그 다음에 뭐 맨 꼭대기 최상층 같은 경우는 220, 그 다음에 맨 하부에 외기에 직접 면할 때는 165, 뭐 간접 면할 때는 100, 그 다음에 뭐 바닥 난방일 땐 30인데 우리는 이제 바닥 난방이 들어가는 곳이 거의 없겠죠. 뭐 용도에 따라서도 지금 현재 어린이집 하는 친구들은 바닥 난방이 들어가겠네. 그럼 그런 친구들은 30 이렇게 해서 규정에 맞춰서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어쨌거나 지금 뭐 공통적으로 골라주세요 하면 외벽에 135 단열재는 무조건 넣어야 된다. 요걸로 작업을 해서 외벽을 먼저 작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드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를 중심선으로 이제 거의 대부분이 이격선을 중심선으로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먼저 중심선이 이렇게 뭐 어떻게 됐든지 여러분 그려놨겠죠. 그려놨으면, 자, 요게 빨간색으로. 자, 우리 아까 벽체를 몇으로 하자고 그랬어요? 200으로 하자 그랬어요. 그러면 옵셋해서 중심선을 기점으로 벽체는 앞뒤 바깥으로 나가요. 그래서 클릭하고 클릭해서 레이어는 COL로 변경하시면 돼요. 그래서 벽체는 이렇게 하면 되고, 자, 필렛해서 이렇게 벽체 정리하겠죠? 그럼 이게 외벽이 된 거예요. 근데 아까 단열재 얘기, 맞다. 단열재 넣어야 되지. 단열재가 우리가 135 넣어야 되잖아요. 135 이격해서, 자, 이건 마감선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레이어를 피니시 레이어로 하면 되겠구나. 그럼 이렇게 벽체 작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작도 순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작도는 지금부터 이제 도면을 작도하실 때 지하 1층부터 작도하는 걸로 할게요. 원래는 지상 1층부터 작도해서 위아래로 가는 게 맞는 건데, 지하 주차장이 변경돼야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할 것 같아서 지하 1층부터 작도하도록 할게요. 지하 1층을 작도한 친구는 지하 2층은 복사해서 그것을 수정해서 작도하도록 합니다. 지상 1층도 지하 1층을 복사해서 수정해서 작도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같은 외곽선을 가진 도면이 당연히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지상 1층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상 1층 위에 2, 3, 4, 5, 6층 같은 경우에는 지상 1층을 복사해서 그것을 수정해서 작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지하 1층을 작도한다고 생각해보고 우리가 이제 도면을 좀 그려볼게요. 자, 교수님 같은 경우는 지하 1층을 이 대지 꽉 차게 다 팠다고 설정을 하고 도면을 그릴 건데,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교수님이 옛날에 수업할 때도 얘기했지만, 지하 같은 경우는 내가 내 공사를 하면서 다른 사람의 땅을 침범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하를 파기 위해서는 장비도 들어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지하 같은 경우는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건물 대지 전체에서 한 1m는 이격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기억이 날까요? 근데 아까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지하 외벽은 뭐 300에서 400 정도를 달라고 했잖아요. 교수님은 지하 외벽을 300으로 설정을 해서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그러면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외곽선에서 1m를 띄워야 된다. 그러면 외곽선에서 자, 옵셋 1000 한번 해보고, 그럼 지하의 외곽선은 요게 한 중심선이 돼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작업을 할 건데,
1000만 들어와도 좋고, 나는 한 200 정도 더 여유를 줄까? 더 줘도 돼요. 근데 일단 1000으로 먼저 띄어서 작업을 해볼게요. 그러면 요거를 센터 레이어로 바꾸고, 레이어 두께가 있잖아요. 익스플로러를 깨버리세요. 깨버리면 요거 지금 ETC 아까 우리 경계선은 잠깐 넣어서 작업할 때 안 걸리적거리게 해놓을게요. 그럼 요 빨간 선이 지하의 중심선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치수를 그려야 되니까 요거 뭐 대충 외곽선 요렇게 그려서 한 1000씩 좀 빼놔야 나중에 치수 쓰기가 좋으니까. 교수님 한 2000 뺄게요. 2000 빼서 익스텐드해서 이렇게 외곽선들을 연장시켜 놓고, 치수 쓰기 좋으라고 연장시켜 놓고, 자, 지하 벽 옵셋을 할 건데, 아까 좀 전에 교수님이 그리는 거 보여준 거 기억나겠지만, 외벽을, 지상층 외벽은 안으로 100, 밖으로 100 이렇게 해서 200을 뽑았어요. 근데 지하층 같은 경우는 300을 하자 그랬잖아요. 그러면 원래 원칙대로 하면 안으로 150, 밖으로 150을 해야겠지. 근데 지상부하고 지하층하고 계단실이나 이런 데에서 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안으로 100, 지상층에 마치 1층을 하는 것처럼 안으로 100 하고 밖으로 200을 뜰게요. 그렇게 해서 지하 벽을 설정을 할게요. 이렇게. 이해 갔죠? 이렇게 해서 안으로 100, 밖으로 200. 이상하다. 제대로 안 그려졌나? 다시 볼게요. 다시 옵셋 밖으로 200. 그렇지. 뭐가 잘못됐었구나. 안으로 100. 이렇게 해서 옵셋해서 이렇게 지하 외벽 두께를 만들게요. 그러면 이제 지하 1층의 외벽은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레이어 바꿔가면서 해야 안 헷갈릴 거예요. 안으로 100, 밖으로 200. 자, 이렇게 되면 지하의 외벽이 설정이 되는 거예요. 안으로 100, 밖으로 200. 안으로 100, 밖으로 200. 자, 여러분들 이미 수작업으로 뭐 램프의 위치도 정해놓고 코어의 위치도 정해놓고 다 정해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여기다 대입만 하면 되는데, 교수님은 이제 아직 설계를 여러분들 것만 받치될 건 아직 안 했으니까 이렇게 정해놓은 다음에 벽체 그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여기 어딘가에다가 우리 친구들 지금 대부분 코어 잡은 친구들 보면은 이쪽에 잡은 친구도 있고 이쪽에 코어 위치 잡은 친구도 있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코어를 이제 여기다 그리기 시작하면 되는 거죠. 자, 교수님이 여러분한테 샘플 도면을 몇 개 준 게 있어요. 이걸 꼭 쓰라는 건 아니지만 작도하기 조금 편하게 하라고 샘플 도면을 좀 줬는데, 램프 같은 게 좀 표시되어 있는 거. 만약에 뭐 교수님의 배치가 또 이렇게 만약에 맞아서, 그래서 이 도면을 만약에 가져갈 것 같으면 컨트롤 C 해서 선택하고 여기로 와서 컨트롤 V 하면 붙어지죠. 그러면은 교수님은 이쪽에다가 뭐 놓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돌려서 얘를 활용해서, 우리 레이어 작업 이미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 지금 벽체 레이어는 지워지지 않게 잠궈 놓고, 마감선 레이어는 뭐 지하니까 없어야겠죠? 그냥 놔두고 나머지 좀 지워 볼게요. 이렇게 지워 버리면 돼요. 이거 뭐지? 얘 코어도 안 지워지게, 그 다음에 창문도 안 지워지게 해놓은 상태에서 좀 지워야겠다. 이렇게. 아이고, 중심선도 안 지워줘야겠죠. 안 지워지게 이렇게 해놓고 나머지는 지우세요. 편하게 지우시면 제가 다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나는 사실은 여기에는
뭐 이런 실이 뭔지도 모르겠고 필요도 없어요 하는 사람들은 치워버리면 돼요. 자, 이렇게 수정해서 편하게 하라고 교수님이 이거를 준 거예요. 수정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려도 좋고, 그릴 때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모르겠어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참고해서 그리시면 돼요. 기둥 같은 경우는 뭐 다시 배치할 거니까 없애버릴게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작업을 했으면 요거를 이제 좀 전에 작업한 난 여기다 붙여야지. 교수님은 여기다 붙였어요. 이렇게 붙이면 완성이 되겠죠. 근데 얘가 선이 약간 삐뚤어졌구나. 그러면은 뭐 선을 좀 맞추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로테이트해서 각도를 이렇게 맞추면 문제없이 변경이 됐죠. 그러면 이제 요거는 지하니까 요런 내부선이 다 필요가 없네요. 그쵸? 이렇게 지우면 돼요. 지하인데 화장실이 필요 없어요. 나는 필요 없는데 필요한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만약에 지하에 무슨 다목적실이나 이런 게 들어간 친구는 필요할 것이고, 교수님 같이 뭐 지하에 아무것도 안 놓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은 화장실도 치워버리면 돼요, 편하게. 그래서 이거는 그럼 언제 쓰겠어요? 지상층에서 쓰면 되겠지 뭐. 이렇게 지워버리고. 그래서 나는 배치가 만약에 이렇게 생각했었다면 좀 편하게 이렇게 조합해서 쓰라고 교수님이 이렇게 자료를 준 거예요. 그러면 난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좋아. 이렇게 시작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쪽에 이제 램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램프는 여기 보니까 여기 있네. 뭐 그려도 좋지만 에이 귀찮아. 갖다 써야지. 갖다 넣어도 돼요. 근데 이거 그냥 누면 안 되겠죠. 여러분 분명히 설계했잖아요. 지금 손으로 설계를 해서 도면 그리는 게 너무 귀찮은 힘든 친구들한테 도움이 되려고 요거를 주는 거지, 교수님이 이거대로 하라고 주는 거 아닌 거 알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램프 한 4m로 했었는데 요걸로 하면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하에서는 이렇게 들어와야겠다. 그래. 램프 외벽이 여기서부터 위치는 나 끝에서부터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끝에서부터 들어와도 돼요. 근데 뭐 이쪽으로 해서 들어오겠다 하면 이게 지하 램프 위치 잡고 코어 위치 잡고 이제 나머지 실이나 주차 배치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교수님이 준 샘플을 활용을 해서 그려도 좋고, 샘플 도면 잠깐 보면 여러분들 하는 것 규모에 비슷한 아이들이에요. 뭐 지하층도 넣어놨고, 보면은 이제 주차장 크기 있죠. 주차장 이건 배려 주차, 이건 장애인 주차, 이런 거 뭐 블럭 갖다가 복사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가지고 가서 써도 좋아요. 써야겠지, 주차나 이런 거는. 근데 여러분 내가 캐드 블럭 준 거에도 아마 비슷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런 배치가 나는 이런 배치에 가깝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돌림 계단 같은 거 쓰면 안 되는데,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교수님 피드백으로 해줄 테니까 이런 도면이구나. 그래서 지금 여러분한테 준 거는 여러분 설계 규모하고 유사한 도면을 교수님이 좀 찾아준 거니까 그거 활용해서 뭐 블럭 같은 거 갖다 붙이는 거 좀 붙이고 해서 작동하는 시간은 조금 줄이고 차라리 그 시간만큼을 계획에 좀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자, 도면 기초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제 도면 더 그리는 거, 더 디벨롭하고 이런 것들은 개인 피드백을 어쩔 수 없이 해야겠죠. 개인 피드백으로 갈 건데, 도면을 좀 최대한 충실히 그려와야 개인 피드백도 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강의를 듣는 친구들 중에 밴드에 없는 친구들은 교수님이 별도로 블로그 주소를 남겨놓을 테니까 거기에 지금 여러분들한테 주고 있는 샘플 자료나 이런 것들을 블로그에 동시에 같이 올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은 블로그에서 다운받아도 좋아요. 그러면 다음에 다시 봅시다. 안녕.